네, 현 시점에서 궁금한 투자 전략들 듣는 시간입니다. 시황에서 종목까지 그리고 이슈까지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뉴로퓨전의 이윤수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난주와 일단 이벤트들부터 쭉 짚어보고 유독 밝은 의상이 눈에 띄시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세트가 이렇게 화사하게 바뀐 줄 모르고 시꺼먼 옷을 입고 와가지고 또 시꺼먼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은 밝은 옷도 있고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밝은 얘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니 제가 바로 주제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의상이 신경 쓰시는 게 바로 느껴져서 한번 여쭤보고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주요 이벤트들과 지난주 이야기들부터 먼저 풀어주시죠. 네, 이제 우선 지난주 시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는 뭐 채권 수급과 이 연준에 대한 좀 기대 심리가 좀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30년물 채권 옥션이 있었습니다. 경매가 있었는데 이게 좀 결과가 실망스러웠어요. 이게 프라이스 테일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채권 옥션을 하면은 이제 평균가가 있을 거 아니야. 평균적으로 이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 근데 또 가장 낮게 낙찰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 차를 이제 프라이스 테일이라고 그러는데 요 가격 차가 2016년 이후로 가장 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가장 싸게 소위 말하면 이제 줍줍할 수 있는 매물이 많았다는 거죠. 2016년 이후로. 그래서 이거 채권 수급에 문제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 이렇게 문제가 있네. 드러나고 있네. 라는 심리가 퍼져서 이날 좀 장이 좀 흔들렸습니다만 근데 다음 날인가요? 이튿날 또 이제 좀 장이 안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이 해킹 때문에 뭐 영향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채권 옥션에 제대로 참여를 못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수급에 지장을 줬다라고 해서 시장이 좀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소비자 심리지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요즘 또 이 bad is good 아니겠습니까? 안 좋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침체야? 그러면 금리 인하 빨리 해야겠네? 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또 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단점 안 좋은 소식은 이제 기대 인플레가 예상치를 많이 상회를 했는데 근데 시장은 뭐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번 주에 연관해서 이제 이번 주로 넘어가면 이제 주요 이벤트가 CPI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CPI 많은 분들이 네, 또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한 달마다 이제 사람 심장을 뛰게 만드는 CPI가 네. 또 있는데 이번에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명목 CPI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이 들어가니까 이제 유가가 조금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유가가 최근 들어서 또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명목 CPI가 유가 영향 때문에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와도 뭐 연준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쓸 거다. 왜냐면 이미 유가가 꺾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근원 CPI인데 근원도 뭐 꺾이는 계속해서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CPI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저도 해보겠습니다. 제발 우리 상승장 나오기를. 오늘은 어떤 인물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사실 저번 주에 소개해 주셨던 인물은 증시 안 좋아질 거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살짝 힌트를 주셨어요. 밝은 옷을 입어 주셨다라고 했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뭐 소위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이분이 긍정왕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긍정왕 켄 피셔를 저희가 오늘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켄 피셔가 이 뭐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뭐 이제 뭐 아버지도 필립 피셔, 뭐 네. 투자의 대가고 우리가 이제 성장주 밸류에이션 할 때 많이 쓴 이제 PSR 이것도 이제 켄 피셔가 만든 거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 11월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 이후에는 주식이 좋았다. 이런 사이클도 이제 켄 피셔가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뭐 여러모로 주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뭐 대가 중에 대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켄 피셔가 최근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켄 피셔가 최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켄 피셔 하면 이제 요번 올해 주식이 좋았잖아요. 네. 7월부터 좀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서 올해 상승장을 제일 먼저 예측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작년 한창 장 안 좋을 때 작년 10월부터 이제 상승장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상승장 선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이번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정이다. 조정이고 이게 하락으로 인한 하락장으로 추세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조정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조정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두 가지였던가요, 그러면은? 네, 우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조정의 특징이 있대요. 그 뭐냐면은 실체 없는 악재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 알고 보니까 이거 사실이 아니네, 가짜 뉴스네, 거나 아니면은 사실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거나
이렇게 두 가지 좀 면측면이 있는 실체 없는 악재가 있고, 그리고 이 상승장 중에 조정은 항상 전고점 부근에서 나오더라. 이 두 가지에 다 충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먼저 이 실체 없는 악재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수급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캠피셔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때만 되면 나오는 돌림 노래다. 아, 그러니까 항상 있었던 문제고 한 뭐 10년물 5% 넘으면 이거 큰일 난다 하는 이야기도 처음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다.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고, 뭐 2010년에만 봐도 뭐 미국 채권이 안 팔려서 큰일이 날 거네, 뭐 10년물 금리가 뭐 5% 뚫으면 난리가 날 거네, 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뭐 그런 거는 뭐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하면서 우선 수급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채권 수급이 나쁜 게 아니야, 데이터를 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이제 이 그래프는 연준의 장기채 보유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얼마나 이제 10년 이상의 장기채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 그래프가 뭐 계속해서 이 우상향하는 정도는 낮아졌지만 계속해서 지금 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연준이 10년물 국채를 약 한 392억 달러 정도 추가로 늘렸습니다. 오히려 연준이 마치 채권 안 사줄 것처럼 하더니 이렇게 남들 모르게 은근슬쩍 이렇게 거의 400억 달러 가까이 많이 이렇게 샀네요. 늘려놨고, 그리고 이제 채권에서 비드 투 커버 레이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채권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어치를 팔아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입찰을 200억을 했다. 그러면은 100억 대비해서 200억이니까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2배 많은 거잖아요. 그런 이제 비율을 따지는 건데, 30년물 같은 경우는 2.3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공급 대비해서 2.3배 정도 많은 거고, 근데 이게 뭐 다른 그 평소 비교해서 적은 거냐 많은 거냐, 이것도 굉장히 양호한 수치다. 왜냐면 4월에 2.3이었고 2월에는 2.2였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수치고, 10년물 역시 양호하다. 이게 이제 10년물 국채의 비드 투 커버 레이쇼인데, 뭐 지금 그래프로 봐도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좀 이 양호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캠피셔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채권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채권은 흔한 일이었고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전쟁은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전쟁 얘기하기 전에 아까 5% 금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5% 금리 먼저 짚고 가자면은, 네. 5% 금리 맨날 이제 금리 오르면은 큰일 난다는 게 이제 미국의 이 어마무시한 부채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미국의 부채 이렇게 많은데 이자 비용이 난리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괜찮다 캠피셔는 괜찮다. 왜냐면은 미국은 부자야. 돈을 워낙 많이 벌어. 실제로 보니까 지금 미국이 3분기 기준으로 이자 비용이 한 9,800억 달러 됩니다. 거의 1조 달러, 우리나라도 한 1,200,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금액을 내고 있는데 1,200조 원 가까이. 근데 작년도에 정부 수입이 얼마였냐? 4조 9천억 달러다. 거의 5조 달러 정도의 수입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미국 정도면은 이자 비용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 5%가 넘었던 게 67년부터 거의 뭐 90년대까지 5%가 넘었는데, 그 사이에 S&P가 3,000% 넘게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금리가 뭐 장을 좌지우지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모르기도 올랐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리 10년물리가 5% 넘고 안 넘고에 따라서 뭐 장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느냐? 예측할 수도 없고 판별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지표가 아니다라고 해서 채권 문제는 이렇게 문제 없음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없음 이야기 넘어갔고요.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던 그 전쟁 문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네, 전쟁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 없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비극입니다. 비극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시장에 주는 영향을 볼 때에는 뭐 아직까지도 그 영향이 엄청 크다고 보진 않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에도 뭔가 이제 중동에서의 분쟁이나 전쟁이 이렇게 시장의 코스를 바꾼 적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6.1 전쟁 당시에 중동의 대표적인 분쟁이죠. 6.1 전쟁 당시 주가를 보면은 이게 회색으로 칠해진 영역이 이게 6.1 전쟁 했을 때거든요. 그때만 잠깐 이제 그 전에 이제 하락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뭐 장이 그 전에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갔고, 사막의 폭풍 작전 당시에 이제 미국이 또 이제 중동에서 분쟁을 일으켰을 때 보니까 이때도 처음에만 좀 잠깐 장이 비틀했다가 그 이후로 또 상승 추세를 이어갔고, 뭐 2차 이라크 침공 당시에도 장이 괜찮았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또 전쟁을 했었거든요. 뭐 이제 둘이 분쟁을 했을 때 역시도 장이 뭐 나쁘지 않았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뭐 당연히 이렇게 장이 이번에도 이것 때문에 영향 안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일한 예가 있는데 73년도에 욤키프르 전쟁이란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오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이 그 전쟁 때문에 밸브를 다 잠가버렸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오일 쇼크가 와서 하락장으로 변한 사례는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대표적인 컨센서스가 이 사태가 제일 안 좋아져도 이란이 좀 영향을 받아서 이란 원유만 빠지는 수준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란 원유는 뭐 그렇게 지금 오일 쇼크를 일으킬 정도로 원유 공급량이 많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봤을 때도 뭐 지금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장의 판도를 바꾸고 뭐 하락장으로 이끌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까지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공포가 경기 침체인데 뭐 이제 3분기 이 실적 발표를 잘 보셨으면 실적이 잘 나왔는데 뭐 이제 앞으로 가이던스 미래의 실적이 좀 안 좋다고 가이던스가 안 예상하면 좋았죠, 네. 주가가 막 썰리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실적 발표에서 드러났는데 캠피셔 말로우는 경기 침체 안 온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모두가 예상하는 침체는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는 거는 우리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네, 관측을 맞습니다. 제시하는 왜냐면 건가요? 이제 이 경기 침체라는 게 본질적으로 보면은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물건은 안 팔리는데 재고는 많이 쌓여 있고 손님은 안 오는데 직원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뭐 직원을 내보내고 뭐 재고 남아 있는 거 떨이로 팔고 설비 투자 공장 더 이상 안 짓고 이러면서 이제 침체가 오는 건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침체를 다 아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한다는 거죠. 미리미리 재고 안 쌓아놓고 미리미리 고용 더 안 늘리고 미리미리 설비 투자 줄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침체가 안 나온다. 이제 공급이 과잉되는 부분이 미리 대비가 된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피션 침체가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이 골디락스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뭐 상당히 지금 경제 상황에 대담한 선언인데 이제 골디락스가 한 3에서 4% 정도의 물가 실업률 낮고 3에서 4%의 경제 성장 그다음에 물가가 뭐 한 2, 3% 실업률 낮고 이런 아주 좋은 경제 상황이죠.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뭐 성장률도 뭐 3분기 지금 GDP 성장 굉장히 잘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보면은 뭐 한 올해 한 3, 4% 성장 안에 안착할 것 같고 물가만 지금 조금 3% 이상 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캠피셔가 봤을 때는 렌트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렌트비를 빼고 이 물가를 보면은 지금 뭐 한 1%대로 내려왔다. 1, 2%대로. 그렇기 때문에 물가도 지금 사실상 잡혔다고 보기 때문에 골디락스라는 거죠. 캠피셔가 보기에는. 근데 이 렌트비를 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렌트비가 후행하는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CPI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렌트비 한마디로 이제 임대료죠. 임대료가 있고 그다음에 진로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미국의 뭐 직방, 다방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볼 수 있는 렌트비가 있는데 진로 렌트비는 이미 옛날에 다 꺾였습니다. 그리고 CPI 렌트비도 이제 그걸 꺾여서 내려갈 일만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렌트비를 빼고 어느 정도 봐도 실제 물가에 좀 부합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캠피셔의 말을 제가 한번 종합을 해보면 지금의 장세가 조정을 겪고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다 봤을 때는 조정이라는 거죠. 뭐 3분기 GDP 뜯어봐도 너무나 좋다. 그래서 뭐 재고가 늘었는데도 이제 PMI라고 하죠. 이제 생산자들의 심리가 50이 넘으면은 이제 경기 확장 국면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50이 넘어서 경기 확장 국면인데 재고가 쌓여 이거는 경기가 안 좋아서 재고가 쌓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물건이 잘 팔릴 것 같아서 좀 재고를 쌓아두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고무적인 지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가처분 소득이 파란색이고 이제 CPI가 붉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역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2023년부터 가처분 소득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사람들의 소득이 느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정말 경제에 굉장히 좋은 사인이기 때문에 침체가 도대체 왜 오겠느냐. 경제 너무 좋다. 그래서 세 번째도 경기 침체 문제 없음.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경기 침체에 무사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캠피셔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은 건가요? 네, 캠피셔의 이제 특징, 그 투자 전략은 이 무대응입니다. 아, 대응을 하지 네, 말자. 무대응이 상책이다. 어, 왜냐하면 캠피셔 조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정의 특징이 이렇게 아주 V자로 나온다는 건데 이제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또 언제 반등할지도 모른다. 급작스럽게 나왔다가 급작스럽게 끝내기 때문에 캠피셔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 조정을 예측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없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조정에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바보짓이다. 왜냐면은 이 조정을 딱 보고 이거 내가 미리 팔아야겠다 해서 팔았는데 상승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상승장 중에 조정이 나오면은 정고점 부근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고점 부근에서 나오는 이유는 이제 사람들의 손실회피 편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익보다는 손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손실 보는 거를 정고점 나오면 내가 이제 본전이라도 찾아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이게 2020년에서 코로나 때부터 이어진 장만 봐도 항상 정고점 비스무리하게 왔을 때 항상 이렇게 조정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만 이제 이 조정을 이겨내면은 이 조정 후에는 상승이 엄청나게 이어진다. 왜냐하면 이제 이 상승장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정에 함부로 대응했다가 상승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 상승을 놓치면은 상당히 무서운 일이 발생한다라면서 이런 통계를 또 보여주더라고요. 이 통계가 바로 30년 동안 놓친 상승 일자에 따른 수익률 비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장 이제 왼쪽 이제 바 그래프가 30년 동안 내가 그냥 한마디로 안 팔고 존버했을 때, 안 팔고 그대로 들고 있었을 때고, 두 번째는 내가 좀 대응을 해서 가지고 가장 30년 동안 가장 주식이 많이 오른 날 1위부터 10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열흘 동안만 내가 딱 놓쳤을 때, 30년 동안 열흘 동안만. 그러니까 열흘 동안만 놓쳐도 보시듯이 그 수익률이 반토막이 난다. 열흘만 놓쳐도.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이렇게 섣불리 대응을 했다가 이 상승하는 날을 놓치게 돼버리면은 정말 장기 수익률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무대응이 상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연구원님의 입장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연구원님께서는 저번 주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인물을 들고 오셨고 오늘은 무한 긍정을 제시하는 캠피셔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스탠스신가요? 네, 우선 제 스탠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이제 구루들의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네. 중요한 거는 결론을 보고 나는 캠피셔가 말했으니까 캠피셔 믿어. 드러켄 밀러 믿었으니까 드러켄 밀러가 믿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논리를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 논리를 보고 본인의 이제 판단의 칼을 좀 가시는 게 그거에 재료로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제 생각은 이 둘 사이에 있는데 지금 캠피셔가 보듯이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라고 보기 조금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지금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행 지표들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이 경기 선행 지수죠. 경기를 선행한다고 하는 경기 선행 지수가 뭐냐면 이제 이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 대표적인 10가지를 종합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ISM 신규 주문이라든지 이런 10가지를 종합해서 만드는 건데 이 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제조업 지수입니다. ISM 제조업 신규 주문, 그 다음에 제조업 평균 주당 근로시간 요 두 개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 디지털화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업 네. 비중이 경제에 차지하는 게 어마어마하고 근데 지금 우리 지표들은 제조업 시대에 만들어진 지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현재 경제와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조금 됩니다.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관전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원자재 시장을 한번 또 지켜볼 그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원자재 시장이 계속해서 좀 빠르게 먼저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는 원유가 막 무섭게 오르듯이 올라가다가 또 지금 요새는 어느새 또 안정세를 70%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는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왜냐면 이제 다시 한번 원자재 시장에는 침체가 올 거다라는 이제 공포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가 먼저 이대로 반영해서 계속해서 쭉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물가에 대한 압박도 점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지금 3달러대인데 헨리업 미국 천연가스 기준으로 이 지지선을 한번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천연가스가 이 지지선을 깨고 다시 내려갈지 그래서 완전히 원자재가 여기서 지지선 깨면 상당히 큰 하락 추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하락 추세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 전쟁 이슈는 조금 더 확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는 좀 잠잠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는 뭐 더 굉장히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로 막 중동이 뭐 사우디까지 전쟁에 시달린다든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충격적인 시나리오 아니면 더 이상 전쟁이 에너지 가격에 주는 영향은 조금 잠잠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렇게까지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요, 이윤수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